이 만족하는 게 성공할수록 만약에 부의 개념에서 성공을 정의한다면 만족이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 안 그러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은 뭔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아니 뭔가 약간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나빠. 막 자신감이 뭔가 떨어지고 괜히 자책하게 돼. 성공한 사람들은 마인드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제가 성공 전문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진료하면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이게 사회적 성공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금연도 금주치로 저희가 하거든요. 금연도 뭐 성공한 사람이 있고 그쵸, 그쵸. 예를 들면은 뭐 내가 거절 못하는 사람인데 거절이 잘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도 사실 성공이고 뭔가 이렇게 변화하는 분들을 많이 보긴 하거든요. 근데 성공은 어떤 성공이든 간에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꾸준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꾸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약간 제 생각에는 나의 노력을 내가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약간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노력했다고 결과가 꼭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윤소희님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수많은 노력이죠. 예. 그러니까 노력을 예를 들면 지금 이거 채널 운영하시니까 막 진짜 고민해서 이거 진짜 무조건 뜰 거야 했는데 안 뜨고 허다해요. 그리고 근데 생각보다 별 노력 안 했어. 그냥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했는데 막 그런 거 막 엄청 뜨고 약간 이런 경험들이 이제 맞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에 꼭 비례해서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보통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럼 역시 난 노력해도 안 돼. 이렇게 되면 꾸준함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결과가 안 나오면 그분들은 이제 내가 노력한 것도 다 쓸모없다. 그래서 내가 한 노력을 갑자기 하찮은 걸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사실은 그 노력을 했다고 꼭 언젠가 그 결과가 나온다 이건 아닌데 그 노력을 한 게 어떻게든 뭐 언제든 의미 있게 뭔가 도움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여기 투자를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뭐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막 회사도 가보고 막 한다고 다 종목을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10년 동안 다 계속 열심히 공부했다 하면 어떤 사람은 투자 수익이 진짜 높고 어떤 사람은 투자 수익은 별론데 뭔가 재무제표에 되게 빠삭해져. 그럼 막 재무제표 강연을 할 수도 있는 그쵸, 거고. 그쵸, 그쵸. 막 어떤 사람은 그 매크로 경제 분석력이 막 되게 늘어서 그걸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목표하던 바를 못 이룰지는 몰라도 이 내가 한 노력이 언제 뭐 어떻게든 도움은 될 거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내가 한 노력이 절대 쓸모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찮지 않아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노력을 소중히 여겨야 꾸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무조건 좋아질 거야, 난 될 거야 이런 긍정 말고요. 이런 안 될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야 이런 긍정이거든요.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다. 그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사회생활 할 때 보면은 자기 것만 챙기고 남 배려 안 하던 애가 또 보면 또 성공 잘하는 거 보면서 우린 정신적인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직장 생활에서. 억울하죠. 뭔가 억울하고. 네, 근데 또 반대로 보면 또 남 잘 도와주고 밑에서 했던 사람이 저런 사람이 승진해야 되는데 저런 사람이 또 잘 안 되면 또 마음 아프고.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배려라는 게 사실 사전적으로 이게 이게 한자 뜻이 이게 짝배 생각하려거든요. 그러니까 짝처럼 생각해서 보살피는 그런 마음이 이제 배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배려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 마음을 되게 잘 헤아리죠. 상대방이 어떨 거다 이렇게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필요한 걸 이제 주고 예를 들면 할머니가 막 무거운 집을 들고 가는데 그걸 들어주는 거는 배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다른 사람 마음을 잘 헤아리다 보니까 배려에서 조금 더 가서 갑자기 자기 희생? 그 눈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할머니 짐 들어준다고 내가 희생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기분 좋거든요. 맞아. 근데 예를 들면 막 회사 생활하는데 누가 나 오늘 진짜 급한 일 생겨서 이거 좀 부탁해도 될까? 하면 오늘 할 일 없어요. 그래서 딱해 보여. 그러면 그래 할게. 그쵸. 아유 안 됐다 하면서 해주면 배려거든요. 근데 나 오늘 중요한 약속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 안 좋게 볼 것 같은 거예요. 안 좋게 볼 것 같고 뭔가 그러니까 나를 째째하게 볼 것 같고 그래서 억지로 수용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면서도 아씨 괜히 했나? 욕해 막. 아씨 그 친구 왜 하필 오늘 그래가지고 막 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순간 이미 짝처럼 생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상대가. 원수처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려가 아니라 눈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배려는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진짜 선택해서 하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왠지 부탁하면 들어줘야 될 것 같고 뭔가 나는 이런 이미지니까 계속 그래야 될 것 같고 뭐 이러면서 하다 보면은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면 당연히 손해보는 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배려를 할 때는 하고 나서 내 마음이 어떤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분 괜찮아졌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잘 볼까? 이게 아니라 하고 내 마음이 괜찮을까?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 당연히 너무 훌륭한 인품이죠. 근데 안 괜찮아. 근데도 막 해. 그러면 나는 너무 괴로워지고 상대방은 잘 지내. 막 그러니까 막 억울해요. 막 그런 거죠. 사실. 아니면 그럼 반대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성공하기 유리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멘탈이 강하다 하면 스트레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그러니까 뭐 뭘 해도 난 스트레스 없어. 약간 이건 오히려 성공하기도 곤란해요. 왜냐면 뭔가 예를 들면 뭐 시험을 쳐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없어. 그럼 공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뭔가 스트레스가 있어야 변화의 필요가 느끼고 뭔가 결핍된 부분이 있어야 좀 메꾸려는 동기가 생기니까. 근데 그 스트레스가 없다는 의미의 멘탈이 강하다는 게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말씀한 것처럼 그 약간 그 요새 중꺾그마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근데 중꺾그마. 중꺾그마는 뭐예요? 예, 중꺾마 말고 중꺾그마는 중간에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꺾여도 좌절해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또 고민하고 그걸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있다면은 사실은 당연히 성공하기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네.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행복해 보이는 우린 행복해 보일 거라 생각했는데 안 행복해 보이는 경우도 많죠. 오히려 그분들도 상담해 보면은 걱정이 많은 편이에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맞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슨 세계에서 뭘 걱정하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잃을 게 일단 많아지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잃을 게 없을 때 좀 더 용감해지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잃을 게 많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일단은 있고 아무래도 또 명예를 얻다 보면은 공개적으로 너무 주목받으니까 뭐 아무리 잘해도 한 번 딱 못하면 이제 그걸로 맹비난을 받기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스스로도 기대치가 높아요. 자신에 대해서. 예전에 이만큼 일단 성공했으니까 이만큼은 해야 뭔가 내가 잘한 것 같은. 그래서 몰아붙이고. 근데 제 생각에는 성공의 정의를 만약에 무엇을 이루냐 이렇게 하면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어 내가 100억을 이룬다. 그러면 100억대면 주변에 부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1000억대 부자가 있단 말이죠. 그럼 나 너무 불행해져요, 갑자기. 그리고 뭐 나 차는 이 차를 사겠어 하는데 좋은 차 샀는데 옆에 더 좋은 차야. 그러면 사실 그쵸. 불행해지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무엇에는 위에 무엇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 오일남 오일남이죠. 돈이 너무 많은 사람과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의 공통점을 아냐. 그거는 삶이 시시하다는 거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공이랑 만족은 완전 별개의 개념이에요. 오히려 성공할수록 만족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막 람보르기니를 몰아요. 근데 람보르기니를 처음 볼 때 막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1년 몰고 2년 몰고 3년 몰고 그 이동수단 되거든요. 맞아. 사실 이게 오마카세도 뭐 매일 먹어. 그러면 사실 그냥 밥이에요. 그래서 이 만족하는 게 성공할수록 만약에 부의 개념에서 성공을 정의한다면 만족이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족은 적어지고 걱정할 건 많아지고. 그러면 보실 땐 인스타그램이 정신과 질환을 더 많이 늘린 계기가 되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근데 물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일단은 봤을 때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맞아요. 내가 스스로.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오프라인 세계에서는 소통을 잘 못하는데 왜냐면 여러 가지 내가 좀 말하기도 좀 그렇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장벽 때문에 온라인에서 더 자유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꼭 안 좋은 거는 아닌데 약간 아무도 비교하게 되고 나만 못 사네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러면은 안 보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이제 소장님은 다른 유튜브 채널 안 보신다고 했는데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막
내가 막 그 인플루언서 되고 싶어. 그러면 막 인플루언서 보면서 못 따라야지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 그게 막 그 엄청 큰 스트레스는 아닌 거죠. 그쵸, 근데 그쵸, 이런 그쵸. 경우는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볼 때는 스트레스가 아니고 공부하는 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반대로 그냥 뭐 해외여행 딱 보니까 와 나 빼곤 다 좋은 데 가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나의 느낌이 진짜 중요해요. 내 느낌을 잘 안 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딴 거 보기 바빠가지고 솔직히 일주일 중에 내 기분이 어떤지 생각하는 시간이 거의 없을걸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뭐 아무 생각 안 하거나 다른 사람 생각하고 쟤는 이러겠지 이런 생각해도 막 나를 잘 생각 안 해요. 마지막 직장 내에서 네. 우리 좀 써먹을 만한 스트레스 해소법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어려운데 이 직장은 사실 스트레스 거의 90% 이상이 인간관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근데 그 이상한 상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 반응이 진짜 저 사람 이상해 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그 이상한 사람이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또 내가 부족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진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자꾸 잘 보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떻게 해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인데 그치. 내가 좀 부족해서 저 사람이 날 안 좋게 보나? 그래서 막 더 노력하는데 근데 계속 안 돼. 왜냐면 그건 그 사람이 그거니까요. 그럼 이게 자존감이라도 연관돼요? 연관되죠.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한다. 근데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만 그런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가를 조금 그래도 살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고 나한테도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이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그냥 저 사람이 이상하구나 생각만 해도 네. 똑같이 이상해도 견딜만 해요. 근데 저 사람이 이상한 게 내가 뭐 못해서 이상하다 생각하면 견디기가 좀 힘들어요. 미치는 거죠 진짜. 네. 근데 더 만족시킬 왜냐면 저 사람이 이상한 거 난 만족시킬 필요 없는데 네. 저 사람이 이상한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만족시키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계속 안 되니까 최대한 안 마주치는 게 좋겠네요. 안 마주칠 수 있으면은 좋고 뭐 조금이라도 시간 덜 보냈으면 좋고 그게 안 된다면 일단 내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내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스스로 안심을 좀 시켜주는 것도 그래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꼭 피해야 되는 유형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걸 왜 사람들이 궁금해하냐면은 이제 상처받기 싫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하니까 너무 막 사람한테 상처받고 하니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거에 이제 궁금해하는 건데 사실 유형도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유형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사람은 어떤 유형이야, 막 이렇게 유형이야 이렇게 하는 것부터가 일단 스트레스기도. 스트레스예요. 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고 내가 그렇게 예를 들면 막 되게 막 활기찬 스타일인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되게 분위기 메이커야.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이 기빨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유형은 자기가 정하는 거라서 딱 뭐 어떤 유형을 피하라. 실제 유형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를 약간 피해야 하는데 가까이 해야 한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돼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피하고 싶은데 이 내 옆자리 어쩔 수 없어. 이래서 쫓아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막 정해서 이 사람 피해야지, 이 사람 막 해야지 이게 막 이렇게 자기적으로 한다면 그러지 말고 근데 갔다 오면은 되게 편안해지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좋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갔다 올 때마다 왠지 다른 사람 안 그러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은 뭔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아니 뭔가 약간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나빠. 막 자신감이 뭔가 떨어지고 괜히 자책하게 돼.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피해야 돼요. 남들한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피해야 돼요. 이번에 낸 책이 엄마는 괜찮을 줄 알았어 라는 책인데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우울증의 회복에 이제 가족의 역할이 진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고 이제 24시간 이내 인터뷰를 한 그런 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고통이 크기 때문에 막 자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힘든데 혼자 된 느낌? 그게 되게 큰 이유로 공통된 이유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진짜 지인들도 그렇고 사실 환자분들도 그렇고 뭐 우리 엄마가 우울하고 우리 아빠가 우울한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뭐 병원은 어떻게 데려가야 되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워낙 이제 인식도 안 좋고 해서 치료하는 것부터 이미 치료 받으러 가게 하는 것부터 이미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날 저희도 엄마도 갑자기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 엄마 우울증이 좀 진짜 심하게 와서 저 너무 걱정을 해서
막 치료받게 하려고 막 뭐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막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막 했는데 전혀 안 통하고 일단 약도 워낙에 거부감이 심하셔서 그쵸. 내가 정신과 의사인데 내가 이렇게 방치도 되나 이런 약간 죄책감도 너무 들고 제가 그 정신과 전문의인데도 6개월 넘게 걸렸거든요. 결국 치료 받으시는데 치료 설득하기까지 진짜 오랜 시간이 사실 걸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우울한 당사자가 힘든 건 당연한데 가족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쵸. 근데 힘든데 뭔가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엄마는 더 힘든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되나? 하면서 약간 막 힘들어도 그걸 자꾸 좀 충분히 힘들어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잘못될까봐 막 불안하고 막 너무 그 과정이 힘들어서 이게 우울증 당사자 환자분들 위한 책은 그래도 조금 많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좀 뭐 병원에 데려가는 과정부터 해서 그냥 지낼 때도 그렇고 내 마음 관리는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내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냥 가이드북이다 보니까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그런 책으로 낸 건 아니고 그냥 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그 순간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울증 환자의 가족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내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저도 그런 게 속마음을 가족들한테는 말 못하겠어요. 지금 진짜 많아요, 이런 거. 0세부터 살아온 인생 중에서 우리 가족한테는 제 속마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앞으로도 못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보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가족이 아닌 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살면서 한 명씩은 꼭 있었던 거예요. 운 좋게도. 진짜 그랬네요. 그래서 과거에는 진짜 힘든 인생의 역경이었는데도 터놓을 사람이 있으니까 힘들다라는 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단 한 명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족이 돼도 너무 좋고 가족이 안 되면 진짜 그게 사실 뭐 정신건강의가 의사나 뭐 상담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대부분 환자분들이 가족한테 못하는 얘기들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요. 가족한테 또 미안해서 아니면 나 때문에 걱정할까 봐 못 하잖아요. 근데 또 이게 타인이라는 게 또 은근히 걱정을 하더라도 이 사람의 책임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또 마음이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많이 그런 느낌이 있다면 많이들 그래도 오시고 진료도 보고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병원을 또 찾는 게 훨씬 병원이든 도움이 부담스러운 뭐 상담센터도 좋고 그러니까 어디든 뭔가 이렇게 나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시간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그게 병원도 오기 싫다면 일기도 좋고요. 그러니까 뭔가 뭐 써도 좋고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